안녕하세요, 형쌤입니다. 오늘은 6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작업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나리오가 나왔어요. 시나리오는 일단은 이름 정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미 주어지거든요. 셀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라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방법은 되게 쉽죠. 일단은 시나리오 나오면요, 여러분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딴 데서 이제 그래야지 안 헤매니까. 그래서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지혜 5, 여기죠, 여기 이 칸은 박지민으로 하래요. 여러분 이름 정의는 요 왼쪽 위에 여기 있는 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간단하죠. 박지민 이렇게 쳐주고 엔터 치면 이름 정의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클릭해도 다 이렇게 셀 주소가 뜨지만 요 칸은 이름 정의 해놨기 때문에 박지민이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지9는 김지현, 지혜 9는 김지현 이렇게 해주고, G13은 백승호, 지혜 13번은 백승호, 이렇게 하나씩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B15셀은 인상률 B의 15, 여기죠. 얘는 인상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름 정의를 하다가 뭔가 오타가 났거나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메뉴에서 수식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정의한 이름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왜 원표시가 돼버렸냐? 잠깐만요. 요게요, 지금 좀 뭔가 이상한데, 그렇죠. 요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겁니다. 요 값입니다, 원래. 그쵸. 자, 그래서 요렇게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만드는 건데, 자, 지금 보면은 인상률 셀이 변동되는 거예요. B15가 변동되는 거예요. 뭐로 변동되냐면 25%나 15%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상률을 클릭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클릭하고 시나리오를 실행할 것. 여기까지만 하면요, 여러분 시나리오 거의 다 맞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정의는 어려운 거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목표값 찾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자, 아무튼 얘를 클릭하고, 만약에 여기가 두 줄로 돼 있어요. 두 칸으로. 그럼 두 개 다 선택하고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무엇이 변경되는 건지. 지금 B15셀이 25나 15로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하라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요것만 헷갈리지 나머지는 헷갈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 어쨌든 넘어갈게요. 요 클릭하고 이제 데이터에 가산 분석에 가보면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시나리오가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뭐 추가해야겠죠. 그쵸? 추가를 누르면요, 이미 여기에 시나리오 이름을 넣으라고 나와요. 근데 시나리오 이름 문제 잘 보면 써있죠? 수당 인상이라고 하래요. 수당 인상 쳐주면 되겠죠. 자, 변경셀은 우리가 클릭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몇으로 인상할 건데? 라고 물어보죠. 지금 25%잖아요. 그럼 0.25인데 그냥 어려우면은 25%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0.25도 돼요. 자, 확인 누릅니다. 그럼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시나리오 2번이 또 있어요. 그럼 하나를 또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추가 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돼요. 변경셀은 우리가 클릭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당 인하 이렇게 하고 또 확인을 눌러요. 그럼 이번에는 15%잖아요. 그럼 15%또 확인. 그럼 시나리오 두 개가 벌써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인상률이 15%가 되고 25%가 됐을 때 우리가 아까 이름 정의를 해놨던 G5, G9, G13 얘네들이 과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약을 누르고, 요약을 또 잊으면 안 돼요.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런 뭐 이건 문제에 따라 뭐 다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한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G15와 여기 문제에 써 있잖아요. B15 셀이 다음과 같이 변하는 박지민, 김지현, 백승호 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요. 박지민 컨트롤 키 누르고 김지현 그리고 백승호 이렇게 세 칸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시나리오는. 자, 확인을 눌러보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수당 인상, 수당 인하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자, 마지막으로 뭐였죠? 요약을 누르는 거죠. 요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한 것들 보통 이름 정의한 셀을 입력 보통 이때 컨트롤 키를 사용합니다. 문제를 잘 보고 하세요. 여기서 인상률까지 넣으면 안 돼요. 문제 보면은 B15 셀이 25나 25로 변경될 때 박지민, 김지원, 백승호 셀에 변경되는 시나리오를 보고 싶다. 요약해서 마지막 정리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참 학생들 많이 가르쳐보면서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은 바로 요거를 클릭하고 시나리오를 실행하면 헷갈릴 만한 요소가 거의 다 없어집니다. 요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약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무엇이 변경되는지 그 무엇을 클릭하고 시작해라. 요게 핵심이었죠. 자, 분석 작업 2번을 가면요. 목표값 찾기가 나오는데 목표값 찾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얼마가 되는지 그 무엇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목표값 찾기 자 표에서 여기 뭐예요? 스마트폰 내 비중 i4가 얘가 30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얘잖아요. 얘를 찾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목표값 찾기와 시나리오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또 클릭하고 시작하면은 거의 다 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헷갈릴 게 없어요. 얘를 클릭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가상 분석에 목표값 찾기를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수식 셀에 이미 i4가 들어가 있어요. 얘가 뭐가 되는 거죠? 30%가 되는 거니까 아까랑 똑같이 30%. 선생님 이건 뭐 넣어야 돼요? 문제를 계속 읽어보면 돼요. 그럼 문제에 답이 있어요. 30%는 평균 판매량 H4가 얼마나 되는지 H4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나리오와 목표값 찾기는요.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분석 작업에 나왔다. 그러면은 거의 10점씩 맞고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확인 누르면은 끝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벌써 30% 그렇죠. 평균 판매량이 238이어야 비중이 30%가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어쨌든 자, 무엇이 요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주어. 얘가 무엇이 30%가 되는데 그쵸? 요렇게죠. 이렇게 두 개만 잘 입력해 주면 나머지 H사 하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매크로 가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우리 늘 회차마다 비슷한 동일한 형식으로 나오고 특별히 뭐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꼭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이용해서 G3, H4, G3과 H4에다 단추를 해요. 그럼 개발 도구 가서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누르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야지 칸에 맞춰서 그려진다 그랬죠. Alt 키를 누르고 G3과 H4 여기 요만큼이네요. 아까 요만큼이네요. H4까지니까 이렇게 하고 취소를 누르면 단추가 생기고요. 자, 텍스트를 매출비라고 입력하래요. 텍스트를 클릭하고 지워주고 매출비 됐네요. 자, 두 번째 사각형의 빗면을 G6부터 H7 여기 요만큼이네요. 여기다가 만드는 거죠. 도형을. 그래서 삽입에 도형에 가서 보면 빗면이래요. 빗면. 그래서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쭉 마우스를 대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빗면은요 얘입니다. 얘 사각형 빗면. 이것도 많이 해봐야 사실 조금 익숙해지겠죠. 그쵸? 찾기도 좀 수월해질 수 있고 빗면은요
정육면 최고 얘입니다. 얘를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Alt 키를 누르고 여기다가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식을 입력하래요. 서식. 여기는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해서 텍스트 편집을 누르면 서식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단추와 도형은 다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매크로를 기록하면 되죠. 자, 매크로는 뭐를 기억하나 봤더니, 자, 매출비는 비율을 넣으래요. 여기 보면은 여기다가 비율을 넣으래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점 매출액을 얘네들을 나누기 이해하는 거죠. 얘는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줘야 되네요. 왜냐면 채우기 핸들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할 건 아니죠. 지금 연습 한번 해본 거고요. 자, 첫 번째 건 요거고, 그 다음에 A3부터 요 2번 문제 합니다. A3부터 E3까지, 그리고 A11부터 10, 여기네요. 요만큼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면은 얘네들을 채우기 색을 황금색 강조사로 하래요. 황금색 강조사 얘네요. 얘로 하면 되겠죠. 자, 일단 한번 확인해 놓고, 자,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매크로를. 자, 매크로를 기록을 할 때는 전혀 관계없는 곳, 여기 바깥쪽을 클릭하고 시작하라 그랬죠. 그래야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안 생긴다 그랬죠. 이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 그래서 바깥쪽을 클릭하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크로 기록. 첫 번째. 자, 매크로 이름은 매출비. 자, 엔터 치면 기록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아까 연습한 대로 클릭하고 는 얘를 나누기 합계로, 매출액 합계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주고,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쪼로로로 해주면 되겠죠. 그럼 다 됐죠? 그럼 이제 기록을 중지하면 되겠죠? 기록 중지 됐고요. 자, 두 번째 매크로 가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아무데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자, 매크로 기록. 이번에는 매크로 이름을 서식으로 하래요. 서식. 엔터 치고 기록 시작.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쭉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 것도 골라주고, 그 다음에 색깔을 아까 연습한 대로 황금색 강조사 얘로 하면 되겠죠. 짠. 그리고 이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록 중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 기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연결시켜 주면 되죠. 매크로 지정 눌러서 매출비, 서식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서식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잘 됐나 확인해 보려면은 지우고 클릭해 보고, 여기도 채우기 없음 한 다음에 서식 눌러보면 잘 되죠. 그쵸? 이렇게 해주면 마무리 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차트네요. 차트. 자, 차트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다 그랬죠. 자, 1번부터 차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아메리카노 어쩌고 하래요. 차트 제목 여기 있네요. 그럼 수정하면 되겠죠. 쭉 다 지우고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상반기 판매량 추이 이렇게 하고 끝. 벌써 하나를 맞췄네요. 그쵸? 하나 했고, 자, 데이터를 상품명 아메리카노랑 카페 라떼만 표시되도록 조절하시오. 선생님 요즘에 카페 라떼가 맛있더라고요. 원래 아메리카노만 먹었었는데. 자, 요렇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문제가요, 요렇게 시작했어야 돼요. 요렇게. 네, 제가 아까 좀 연습한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아메리카노로 카페 라떼만 하래요. 그러니까 요거 다 없애란 얘기죠. 요거는 여러분 차트에서 데이터 범위를 수정할 때는요, 이렇게 클릭해보고 이 범위를 이렇게 마우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조절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만약에 뭐 5월, 6월만 표시해라,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면 조절하면 됩니다. 마우스로 조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기 데이터 선택에 가서 좀 이렇게 하나하나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 유형이 나오면 그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마우스로 조절이 되면 조절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범례를 오른쪽으로 표시하시오. 자, 여기 클릭하고 범례니까요, 범례를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오른쪽에 상세한 설정이 나오잖아요. 지금 아래쪽이니까 오른쪽 짠 됐네요. 그러면 벌써 3번까지 했어요. 자, 세로 축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여기 보면은 여기 판매량이 있는데 이렇게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적용하시오. 판매량으로 입력하고 이렇게 있죠. 자,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에 뭔가 요소를 추가할 때는요. 차트 디자인에 가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모든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클릭해 보면 축 제목입니다. 축 제목. 이거고 지금은 가로축이 아니라 세로축이죠. 기본 세로축 여기다 넣으면 되니까 클릭합니다. 그럼 축 제목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를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적용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오른쪽에 보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설정을. 자, 여기 채우기는 뭔가 색깔 채우는 것 같고, 그쵸? 이건 효과예요, 효과. 여기 마지막 거 눌러보면은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세로 맞춤이 아니라 지금 텍스트 방향이 가로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 방향 클릭해보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로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걸로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판매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다 지워버리고 판매량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까지 풀었습니다. 자, 6월에 여기 6월은 초록색인데 얘를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자, 데이터 레이블 표시할 때는요. 아까처럼 뭔가 요소를 추가할 때는 여기서 해도 돼요. 데이터 레이블 이렇게 여기서도 추가할 수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레이블은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도 됩니다. 지금 180, 160 있으니까 요거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얘를 뭐 하라 그랬죠? 도형 스타일을 검정, 어둡게 원으로 하래요. 그리고 지금 운 좋게 바깥쪽 끝에, 그러니까 이 막대기의 바깥쪽 끝에 잘 됐는데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쪽 끝에, 가운데 여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레이블 위치를. 지금 바깥쪽 끝에 잘 됐죠. 그 다음에요. 도형 스타일은 차트 디자인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서식에 가보면 도형 스타일이 있어요. 여기서 골라주면 됩니다. 지금 검정 어둡게 원 하라 그랬으니까 얘인가? 검정 어둡게 1 맞네요. 얘를 클릭해주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6회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요즘에 계약하고 조금 정신이 없어서 좀 몇 주 못 올렸는데 또 다음 회차는 빨리빨리 앞으로 또 매주마다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